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공정과 정의가 상실됐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였습니다. 이제 레임덕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31%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에는 LH 사태가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는 자, 합리적인 계산을 한 사람은 이익을 받지 못하고 정권, 권력을 잡은 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4차 산업, 자, 중소기업부 산하의 벤처 투자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 틈만 나면 4차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투자를 독려한다고 합니다. 나라 돈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런 말을 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니까 완전히 생선가게에 고양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벤처 투자 기금을 주는데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교 동창들이 왕창 들어가서 자기 동문들 그냥 마음껏 지원합니다. 자, 1등을 심사에서 1등을 한 업체는 작은 돈을 주고 8등을 한 업체는 큰 돈을 줍니다. 그러면 심사가 왜 필요합니까? 자, 감사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자, 감사원의 이 보고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부동산에 이어서 이제는 벤처 투자까지도 이렇게 뒤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헤쳐먹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벤처 투자 그동안 4조 원이 넘는 돈이 여기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완전히 무슨 자기들 지인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국가적인 기금 투자가 왜 필요합니까? 자,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벤처면 벤처, 정말 문재인 정권은 왜 이렇게 부도덕한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는 출자심의위원들을 선정하고 이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대표와 동기동창인 운용사에 거액의 출자금을 배정하는 등 출자 심의를 사실상 지들 마음대로 해왔다는 이런 지적이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감사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 사업 운용 실태라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은 이런 식으로 나라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참으로 가정스러운 자들입니다. 자, 한국벤처투자 이 정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벤처투자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사에게 가장 많은 출자금을 배정합니다. A사의 창립자이자 회장은 조광래 당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출자심의 회의입니다. A사의 최종 순위는 8등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요청액 700억 원의 50%인 3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한 심의에서 1등을 한 운용사는 이 요청액의 반인 35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순위가 8등인 A사는 요청액 685억 원의 75%인 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등은 350억, 8등은 500억,
그 이유는 끼리끼리 우리 고교 동문이니까 많이 줘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력, 도덕성입니다. 이건 부동산과 관련된 LH 사태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미래 4차 산업혁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벤처 투자마저도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나눠 먹는다는, 참 이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실력, 실체, 도덕 지수입니다. 자, 2017년 운용계획 및 출자관리 지침은 동일 분야의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출자심의회의 운용사 선정과 출자금 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본부장 B씨는 출자심의회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 뒤 자조합의 결성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지들 친한 사람들 다 돈 나눠주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출자심의회의 공정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회 참석위원 구성을 보면 외부위원 2명은 이 한국벤처투자 조 대표와 동기동창인 변호사, 후배인 회계사가 들어있었습니다. 2명 모두 고등학교 동문들로 채운 겁니다. 3명이 학연으로 엮여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러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감사원이 출자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과정을 살펴본 결과 2017년 3월 위촉된 신규 외부위원 12명 중 5명이 당시 조 대표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1명은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조 대표와 함께 투자증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은 본부장 B씨가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2명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한국벤처투자는 이외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 비율로 그대로 인정해 투자금을 부적절하게 지팡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정말 LH 사태도 그렇지만 이 벤처 투자마저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검찰 수사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 벤처 투자의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권 때였지만 이 벤처 투자의 조광래 대표가 온 것은 또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박근혜 때 이미 이렇게 구성되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그것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을 보면 정권을 떠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세금이 마음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무튼 이 규정까지도 감사원은 다 이제 바꿔라, 재척 회피 요건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도대체 이 정권에서는 공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실종된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